최고위원 후보 고민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박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대학 때 11살 연상의 희귀병을 앓던 시인이 되고자 하는 선배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자기가 청혼을 5번을 해가지고 아나운서 합격한 직후에 강제 결혼. 박수!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KBS 정현주 사장을 찍어내려고 했죠. 그 해임을 막기 위한 KBS 사원행동 출범식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를 맡았다가 이명박 정권에 찍힘. 박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인재 영입 1호. 박수!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광진구에서 대선 후보 오세훈을 꺾다. 박수! 자, 본인이 왜 최고위원이 돼야 됩니까? 제가 다스베이다 나온 일에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아보고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들이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을 만들고 땅을 다지는 작업들을 5년 내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일개 의원으로서 뭘 하려니까 너무 힘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좀 가지면 훨씬 더 세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섰습니다. 내게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네. 현재 민주당의 여러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급한 과제는? 연대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연대 청소노동자들 파업이 있었죠. 오늘 보니까 이제 간담회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져서 한 단계 풀리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세월호 가족 옆에도 있었고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하시는 노동자 옆에도 있었고 물대포를 맞는 농민들 옆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시민들과 국민들과의 연대하려는 노력들을 좀 놓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민주당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지지층과 직접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네. 그 커넥션이 끊어지고 지지층과 분리되고 네. 아주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인데 지금 당내에서도 선배 의원님들한테 계속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종부세 문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할애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논의하면 뭐라도 답이 나오지 않겠나.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의 자체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게 꼭 돈만이 아니라요. 어떤 권한일 수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그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 절박감이 탁 옵니다. 그리고 파업 현장에서 그 작은 철장 안에 스스로의 몸을 구겨 넣은 그분을 보면서도 강제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이고 정권을 뺏어간 사람이니까 견제하고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진짜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절박감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건강해져야 되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정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를 적어보시오 했더니 멸망이 나오더라고. 슬프네요. 예. 그런 단어는 여론조사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저쪽이 잘 못하면 기쁠 줄만 알았는데 너무 못하니까 두려움이 참 많아집니다. 저는 2017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목표는 저희 두 꼬맹이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그런 세상을 물려주겠다. 그게 이제 저의 목표였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아이들이 돈과 권력이라는 보호 없이 맨 몸뚱어리 하나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 집권 아주 초초기잖아요. 허니문 기간이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시기에는 막 80% 이랬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집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멸망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좀 착잡하네요. 자, 내가 이 후보는 꼭 이겨야 되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영인 의원님.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고체고거든요. 별론가? 제가 우영우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고영인 의원님도 고체고잖아요. 최고위원 고최고. 네. 그래서 이거 재밌으라고 한 것 같은데 실패인 것 같다. 이 후보는 꼭 이기고 싶다 없어요? 없어요. 설사 내가 안 되더라도 이 후보는 꼭 되는 게 좋다. 저는 송갑석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역 출신의 유일한 후보이잖아요. 물론 그분이 넘어서셔야 될 벽은 호남만의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되겠죠. 이재명 의원님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전국을 거의 10,000km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주로 어려운 지역을 많이 갔어요. 태백도 가고 울산도 가고 포항도 가고 갔더니 그분들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설명해 드렸는데도 너무 고마워하시고 속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정말로 되려면 다른 지역들의 문제점과 현안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수도권 정당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세 후보의 단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 의원님은 말을 좀 더 무겁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대통령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감이라는 거를 훨씬 더 무겁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숨 쉬는 것만도 이슈가 됩니다. 그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위치에 가신 분들은 그만큼의 스트레스도 크겠지만 말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니다.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소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님은 명확하잖아요. 변화가 절실하다. 이게 그냥 딱 명확하죠. 강훈식 의원님은 좀 도박을 걸어봤으면 좋겠다. 무모하지만 그리고 질 게 너무 뻔하지만 부딪혀보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좀 주춤주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자, 말 조심해라.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왜 나왔니? 일 좀 해라. 이거 아니야. 셋 중 누가 되더라도 괴롭겠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분은 5년 후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미래가 없다? 머릿속에? 미래가 전혀 없다. 아니, 미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베이컨 헌팅하기 때문에 미래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 정권 초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싶고 그게 너무 많아서 탈인 것이지 지금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컨트 진짜로. 얼마나 편해 마음이. 피스풀. 본인은 참 편하게 잠을 자겠죠. 우리는 못 자는데. 지금도 사실 이제 코로나가 위중증 환자들이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가셨잖아요. 근데 복지부 장관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 위중한 상황에
수장을 뽑지도 않아 놓고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상상할 수 없지. 상상할 수 없죠.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페이드아웃 되든지. 저는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자리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공천도 못 받을 것이고 마침 상황이 좋은 게 윤석열이란 사람을 찍었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몫을 가져올 수 있죠. 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날 꼭 선택해달라. 어필해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뭘 물어보면 정말로 품고 있던 것들을 그냥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는 배짱 있게 맞서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됐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쳐내려고 하기보다는 장점들을 자꾸 보고 교집합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제가 캠프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양쪽으로부터 많이 시달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서로 보호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도 심각하게 뉴스가 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종결시킬 수가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은, 지지자분들은 정치의 고관여층이고 여러분들이 더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의 정치가 돼서 우리 다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봉에 저 고민정이 서겠고요. 총알을 맞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가서 총알을 맞는 일을 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